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베이 코리아 글로벌 사업 개발팀의 조성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같이 진행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베이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GEP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쉽게 이해를 하시면 G마켓 상품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베이 시장이 있는데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신 다음에 좀 설명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해외 판매 참 어려우시죠? 국내 업무만으로도 바쁜 셀러에겐 외국어로 고객을 응대하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해외 특송 계획을 만드는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들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G마켓이 생각한 이베이 해외 판매 GEP랑 셀러가 안전한 상품 정보 기입 후 GEP 지원센터에서 상품 등록과 판매까지 의무를 받은 셀러가 국내 G마켓 무료센터까지 신청을 전달만 하면 이후 해외 배송과 고객 피해까지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나, 쉽고 빠른 상품 등록. 이미 G마켓 셀러이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메센 플러스 계정 관리에서 이베이 해외 판매에 동의한 후 이베이에 판매할 상품을 선택해 승인받고 100% 환불 시스템의 GEP에서 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소한의 상품 정보는 객관식으로 선택, 추가 상품 정보는 셀러가 한글로 작성하면 지원 담당자가 영어로 번역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상품 정보 등록 완료. 정보 판매 지원. 상품 리스트가 완료되면 GEP 지원센터에서 판매와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주문 관리와 세무 서비스. 셀러가 GEP 가게를 상품을 부착해 국내 G마켓 물류센터에 전달하면 G마켓 물류센터가 상품 점수를 해외 구매자에게 전달합니다. 네, 고객 CS 지원. 고객 CS도 GEP 지원센터에게 맡기세요. 추가 상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자가 셀러와 해외 고객의 채널 역할을 해드립니다. 이 모든 항목을 비용 부담 없이 비용 단위. 다시 시작하는 셀러도 처음 시작하는 셀러도 모두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는 이베이 해외 판매. 시작하세요. 이베이 해외 판매 GEP로.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오시죠? 근데 이베이, 혹시 이베이 아이디가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네. 그러면 판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아, 오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베이 사업 설명회나 이런 교육을 해서 좀 추적을 과거에 해봤더니 100명 정도가 설명을 들으면 한 3개월 뒤에는 30%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3개월 뒤에 찾아보면 한 3%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베이 시장처럼 오픈된 마켓도 없는데 진입률이 낮은 걸 보면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G마켓 상품 정보로 간단히 이베이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던 거죠. 이베이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해외 판매 채널 확대에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사용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G마켓 영문샵, 혹시 나는 해외에 노출한 적이 없는데 주문이 들어온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그게 이제 영문샵, 중문샵들입니다. 여기 한번 사이트를 같이 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영문, 중문 표시가 되어 있죠. 우측 상단에.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하고 타이틀이 영문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미지에는 중간중간 한글이 보이죠. 그리고 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면 네, 타이틀하고 뭐 달러 표시도 잘 돼 있고요. 기본적인 설명은 영문으로 돼 있지만 상세 정보에는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이어들이 와서,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마켓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구매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러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외국인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영문샵에서도 판매를 좀 촉진하시려면 그 상품 페이지를 만드실 때 조그맣게라도 영문 텍스트를 좀 넣어주시면 바이어들 입장에선 도움이 되겠죠. 자, 영문샵이 있고 CBT 사업이 있습니다. CBT는 그 크로스보더 트레이드 약자인데요. 이 직접 이베이 시장에 내 상품을 올리고 또는 간접적으로 위탁 판매를 통해서 이베이에 진출을 하는 거죠. 요 CBT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번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GEP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베이에 그 진입하시는 진입률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해외 시장에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채널을 좀 테스트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해서 이 플랫폼을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그 지마켓 상품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SN 플러스 어드민에 들어가시면 지마켓과 옥션 상품 DB를 보시잖아요. 근데 지마켓 상품이 등록돼 있어야 필수 조건이에요. 그 상품을 가지고 한 번 더 한글화된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면 저희 이베이 코리아 판매 대행사에서 그 위탁 판매를 진행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계정으로 직접 주문을 하게 되죠. 이 내용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좀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될 거라고 잘 예측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바이어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모니터 화면에서 본 거랑 똑같은 제품이 올까? 제대로 올까? 고가일수록 또 불안 요소는 커지죠. 또 셀러 입장에서 보면 비싼 제품을 보냈는데 내 돈 회수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고객이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죠. 이 전자상거래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전에 보시면 웹 비즈니스가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사업가가 이걸 만든 건 아니었어요. 여기 설명에 나온 걸 보면 월드와이드 웹, 따따따 비즈니스의 이제 할아버지 격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이 간단히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Actually, almost 20 years ago, when I wanted to reframe the way we use information, the way we work together, I invented the World Wide Web. 자, Now, 30 years 연구소에서 ago, 이제 근무를 하는데 각국의 석학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OS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뭐 윈도우나 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컴퓨터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쓰는 컴퓨터와 이 사람 쓰는 컴퓨터와 또 파일을 보는 포맷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일을 하기도 전에 서로 그거 파악을 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같은 화면을
기종에 상관없이 볼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때 이걸 다 만들었대요. HTML 코드하고 HTTP 프로토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 모바일 비즈니스까지 발전이 된 거죠.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세요, 꼭. 이 사람이 개발한 연도가 1990년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베이 창립자가 1995년도에 고장난 레이저 포인터를 이제 올린 계기로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고장난 레이저 포인터를 올렸는데 누가 사갈까라는 뭐 기대를 하진 않았겠죠. 재미삼아 올렸어요. 근데 그게 팔리고 나서 질문을 해보니까 왜 이걸 샀느냐. 내가 분명히 고장났다고 썼는데.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나는 고장난 레이저 포인터를 모으는 게 취미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한테는 필요 없는 게 세상 어느 누군가에는 필요하겠구나라는 착안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C2C 그냥 뭐 중고나라나 벼룩시장처럼 내가 쓰던 물건을 이제 파는 그 서로 이제 사고 파는 경매 사이트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제 B2C에서 B2B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그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 팀 버너스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만 되면, 인터넷 환경만 되면 똑같은 페이지, 사진, 텍스트,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전자상거래까지 실물을 보지 않고도 물건을 주고 팔 수 있는 단계까지 왔죠. 근데 그 단계 오기 전에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뭘까요? 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에스크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돈을 내 통장 번호가 이거니까 일로 보내줘 이게 아니라 중간에 그 안전장치가 있어서 입금을 확인했으니까 물건을 보내줘. 이거 물건을 받은 걸 확인했으니까 내가 돈을 줄게. 대신에 수수료는 이만큼이야. 라는 게 오픈마켓이죠. 그래서 옥션 G마켓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 하다가 그 당시 초기에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물건도 팔아줘, 내 물건도 팔아줘 해가지고 정말 백화점식으로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죠? 전문적인 아이템이 아니면 좀 외면당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국내는 그 국내 전자상거래가 가장 세계에서 성숙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나 판매자나 이 모든 시장이 좀 포화 상태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하루에 한 300건 정도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300개가 사라져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가 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채널을 자꾸 바깥쪽으로, 시야를 바깥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설명드렸던 그 에스크로 서비스가 페이팔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베이닷컴에 상품을 올렸더니, 미국에 올렸더니 영국 사람이 사가고 호주 사람이 사가고 또 호주 사람이 미국에 올리고 독일 사람이 사가는 이 크로스 보더 마켓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페이팔 혹시 계정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아까 이베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죠. 그리고 해외에 돈을 쉽게 송금하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페이팔을 만든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이건 짧은 거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15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도전을 해요. 시도를 하고. 대단한 게 저 테슬라의 모든 특허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포르쉐보다 빠른 전기 자동차가 이 사람 목표예요.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꿈이 그 화성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거. 예, 대단하죠. 진짜 영화의 아이언맨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시간 나실 때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앨런 머스크가 시작하게 됐던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었던 사업의 기초도 사실 온라인 그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팔 등장으로 이베이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될 수 있었고, 국내는 그 옥션과 지마켓을 2001년, 2009년도에 인수를 해서 이베이 코리아 산하에 이제 여러분들 국내 오픈 마켓과 해외 마켓 진출을 돕고 있죠. 여기서 또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마젠토 인수 기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마젠토가 어떤 솔루션이냐 하면 메이크샵이나 카페24 들어보셨죠? 네, 그것처럼 독립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오픈소스예요. 근데 이베이 이베이닷컴은 오픈마켓이죠. 그러니까 오픈마켓과 독립몰은 약간 특성이 차이가 있죠. 오픈마켓은 장터를 열어주고 서로 거래하는데 대신에 수수료를 받죠. 임대료처럼. 근데 모든 그 임대인들의 소망이 뭐죠? 내 건물, 내 상가에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임대료 나가지 않고. 독립몰이 그런 거를 실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임대 수입자와 그냥 그 자기 건물을 갖고 하는 사람은 시장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베이가 마젠토를 인수하게 됐을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페이팔이었어요. 이제는 그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해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작년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던 게 뭐죠? 해외 직구. 삼성 LG 모니터를 해외에서 관세를 내고 사는 게 오히려 절반 가격이다, 몇 퍼센트 할인됐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형 모니터를, TV를 사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직구 바람이 일어나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한국 시장을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냥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가 한국의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 직원을 채용을 하고 한국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었어요. 그만큼 이제 독립 쇼핑몰이 이제는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젠토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네, 페이팔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큰 금액을 주고 마젠토를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IT 기업들이 속속히 이제 그 금융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또 애플 그 아이페이인가요? 애플페이를 또 런칭을 했고, 국내에서는 뭐 액티브엑스를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조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자상거래를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베이 회원 수는 3억 5천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큰 숫자들이 있는데, 예전에 캐치프레이즈가 뭐 옥션에 없으면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또 7초에 신발 한 켤레, 뭐 1분에 자동차 한 대가 팔린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죠.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 그 PC, 웹 사용 시간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근무 시간 외에는 대부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웹서핑도 하고 쇼핑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어떤 기획을 할 때는 PC 단계부터 했는데, 지금은 모바일 단계부터 할 정도로 순서가 많이 바뀌고 있고, 국내 소셜 커머스도 매출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에서 이제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디 뭐 외식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쉽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빈번해지셨죠. 그것처럼 지금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국가 간의 그 거리가 많이 좁혀졌어요. 쉽게 누구든지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생겼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미 포화 상태이고, 같은 나만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으로 많이 가게 되고, 또 트렌드도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고, IT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가 더 짧죠. 훨씬 짧아졌고, 계절에 따른 이슈도 있어요. 이러한 기회 요인들이 불안 요인과 기회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해외 시장에 내가 왜 눈을 돌려야 되는지 좀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8월 달 기사인데, 그 당시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 그 사태 이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이미 해외 쇼핑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 있는 상품보다 싼 가격, 그리고 국내에 없는 브랜드, 다양한 상품 종류, 우수한 품질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여러분 상품을 구매할 때 이 범주 안에서 구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저번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태리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룸메이트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맨날 뭘 타먹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얻어 마셨는데, 그게 이제 커피 믹스였어요. 그 이태리 바리스타도 와서 놀랬다는 그 커피 믹스를 이제 얻어 먹다 보니까 인이 박혔어요. 근데 미국에 돌아가서 아무리 마켓을 뒤져도 커피 믹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이 들어왔더니 그 커피 믹스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그런 에피소드처럼 해외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품을 얼마든지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거래가 CBT 사업이에요. 근데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을 직접
관리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점점 단골 고객도 생기실 거고 B2B 문의도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이베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어떻게 이 시장에서 내 상품을 노출시킬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GEP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편하게 이베이 시장을 테스트를 충분히 하시라는 거죠. 자, 국내에 이베이 셀러들의 이제 레전드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여기 보이는 그 창고 같은 데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베이 co.kr 가면 그 스토리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쌍둥이 형제 두 분이 주식을 하다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남성용 겨울 코트를 10,000원에 띄워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20,000원에 팔았어요. 겨울 코트가 20,000원이면 꽤 저렴하죠. 그래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시장의 반응을 봤잖아요. 재고는 막 떨어지고 있고 처음보다 더 많이 사입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네, 계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이제 쌓였는데 항상 그 위험은 기회랑 같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위기 순간에 계절이 반대인 국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랑 시차가 좀 있죠. 계절이 좀 뒤늦게 바뀌는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트렌드가 지났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장을 알게 된 게 이베이였죠. 그래서 이런 허름한 창고에서 대전에 이제 사옥을 짓고 번듯하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 지금 본사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고 그 공장, 뭐 창고 다 중국에 설립하고 중국, 일본, 미국에 법인 설립을 하고 미국에도 제가 듣기로는 오프라인 매장 5개를 오픈을 하고 미국 SPA 브랜드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베이도 보시면 이베이에서도 성공 스토리도 나왔었는데 예전에 아마존에서도 또 성공 스토리로 나왔더라고요. 전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 같지가 않죠. 예. 모델도 다 외국인들을 사용을 하고 또 근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저렴한 편이라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베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외 시장을 엿볼 수 있는 그 기회 요인이 이베이를 통해서 얻으셔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이 사람은 그 태권도복을 처음으로 B2C를 통해서 수출한 1호예요. 근데 저랑 닮았죠. 저예요. 저는 원래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도복 입고 극진가라데 도장을 그 영등 보호목교에서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이베이 시장을 알게 되고 제가 좋아하던 잘 알던 그 카테고리죠. 도복이나 무술용품 이거를 이베이를 진행하게 되면서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뭐 도복을 얹히든 전자제품을 얹히든 화장품을 얹히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마켓 판매를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뭐 바지를 팔든 식품을 팔든 그 결제 방법이나 과정은 똑같죠. 그래서 많은 제품을 취급을 했었고 여러 업체들을 컨설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랑도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얘기를 조금 드릴까요? 네. 제 도장에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건장한 이제 청년이 입관을 했어요. 근데 30대 초반인데 뭐 굉장히 그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당뇨에 고혈압에 뭐 그런 간지방에 뭐 이런 것들이 달고 이제 도장에 왔다가
3개월 만에 90kg대로 감량이 됐어요. 원래는 한 130kg대였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사범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가방을 디자인을 해왔어요. 직접 생산해서. 원래는 그 지마켓의 가방, 남성용 서류 가방의 탑셀러였대요. 그러니까 직접 디자인을 해서 생산을 해서 하다가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카피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과음 때문에, 피로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방이 일본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국내는 이제 극진가라데 도장 자체가 많지 않죠. 태권도장은 수요가 많지만. 일본에 가져갔더니 그 다른 회사 제품이 팔리기 전에 저희 제품 벌써 솔드아웃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일본하고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베이하고 페이팔을 알게 돼서 그 가방을 다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제 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술용품, 스포츠용품을 취급하게 됐었죠. 자, 왜 이베이가 그 다양한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보시면 그 스칼렛 요한슨이죠. 헐리우드 여배우가 토크쇼에 나가서 계속 기침을 하다 보니까 사회자가 엉뚱한 제안을 했어요. 그거 한번 이베이 팔아봐 라고 해서 코푼 휴지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팔았는데 26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자, 그 매년 자선 행사를 이베이에서는 하는데요. 뭐 브래드 피트도 나오기도 하고, 워렌 버핏은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이베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분하고 식사 한 끼를 하는 거를 경매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가 최고치라 신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분하고 점심 한 끼를 먹겠다고 얼마를 썼을까요? 여기 보시면 260만 달러. 예, 지금 얼마죠? 한 27억? 예, 정도를 한 끼 밥 먹겠다고 통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국내에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뭐 자동차? 예, 정도? 예.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거래되나요? 예. 그 이베이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거래들이 있는데요. 이때가 또 이슈가 됐던 게 퇴역한 항공모함이에요. 실제 항공모함을 860억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에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한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런 게 거래가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거래되고 있죠. 요건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해외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 이베이뿐만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베이 말고도 뭐 중국의 타오바오, 일본의 라쿠텐, 미국의 아마존 여러 시장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베이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쌍둥이 형제도 처음에 이베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입 자체가 다른 마켓은 어려워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인 보증까지 있어야 되고, 뭐 라쿠텐은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고, 콜센터가 있어야 돼요. 미국도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해외 시장에 접근할 때 해외 신용카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베이를 알게 되면 여러 시장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극진가라데가 3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5단이에요.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태권도가 5단, 유도 3단, 뭐 합기도 2단. 꽤 하죠. 근데 처음에는 태권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니까 다른 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이해가 빨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웹페이지를 누구나 같이 볼 수 있는 이 환경이 되기 시작하면서 프로세스도 대동소이해요. 여러분 물건 파실 때 대표 이미지 올리시죠. 그리고 상품 타이틀을 올리죠. 그리고 가격 쓰고 상세 정보 올리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모양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플랫폼 특성이 약간 차이가 있고 진입하기가 어려운 건데 처음에 입문을 잘 하시면 다른 시장도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쌍둥이 형제 이제 성공 스토리처럼 여러분들이 다음 성공 스토리가 되셔야 되겠죠. 예,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국내의 이베이 수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지점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07년 말 정도. 그때는 이런 좋은 강의 시설과 훌륭한 강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냥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아름아름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베이 코리아에서 그 CBT 사업팀이 생기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국내는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부강해진 국가죠. 예전에는 어머님들의 머리카락 또 간호사나 그 광부로 인력들을 수출했다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패션 여러 가지 뭐 K-팝 이런 트렌드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80% 이상의 수출을 대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20%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OEM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데 과거에 그 종합무역상사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수출을 하려면 다 그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야 됐어요. 수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종합무역상사가 많이 밸류가 낮아졌죠. 왜 그럴까요? 학교나 기관에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양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 내가 해외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인력을 채용을 하면 됐어요. 해외 영업팀을 만들고 해외 부서를 만들고. 근데 온라인에 대한 전문 인력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한 3천억, 연간 3천억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 약간 좀 정체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셀러분들이 또 사업자분들이 이 글로벌 이커머스에 진출을 하셔야 이 볼륨도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는 사실은 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카피하고 서로 가격 깎아먹고 이게 아니라 글로벌 국가 다른 나라에 대한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타이완이나 일본 셀러들이 더 많이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근데 아까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교육들이 생기면서 한국 셀러들이 2012년부터는 앞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 셀러의 이제 가장 큰 경쟁 국가는 중국, 홍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셀러들과 홍콩 셀러들과 경쟁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점유해 나가야 되겠죠. 마켓의 분포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베이의 그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 국가가 17개국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이닷컴에 회원 가입을 했으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베이 호주, 이베이 독일에 똑같이 로그인을 하시고 물건을 사고 파실 수가 있어요. 그게 17개국 정도 되고 나머지 22개국 정도는 우리나라 옥션 지마켓처럼 그 로컬에 잘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인수해서 몸집을 키워왔죠. 이베이랑 똑같은 플랫폼을 쓰는 국가 분포를 보시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커요. 볼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독일, 영국, 호주 이런 순이죠. 중국 셀러들이 진출한 국가 분포를 보시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셀러들은 유난히 미국에만 편중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출할 룸이 아직 많이 있어요. 예, 카테고리를 보셔도
패션 카테고리하고 테크, 뭐 홈앤가든, P&A는 파츠 앤 액세서리예요.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 용품이나 부품들, 뭐 이런 카테고리들이 이제 분포돼 있으면 중국 셀러들은 골고루 진입을 해 있죠. 근데 한국 셀러들을 보면 유난히 또 패션 쪽에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제품을 또 해외 시장에 선보이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베이를 직접 운영할 때, 직접 시장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겠죠. 상품 페이지를. 그리고 CS도 영어로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뭐 전화문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이베이 서로 메시지 보드를 통해서 주고받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꼭 잘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이베이닷컴의 대부분 고객들이 뭐 그 멕시칸들도 많고 러시아 또 브라질 이런 바이어들이 많거든요. 그 바이어들이 다 영어를 잘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나 뭐 CS를 응대하실 때도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제 편하게 단순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수수료나 뭐 여러 정책들이 국내 환경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 일단 국내는 판매됐을 때만 수수료를 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베이는 등록할 때부터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뭐 미니 스토어 같은 미니샵 같은 별도의 개인적으로 스토어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레벨별로 월 고정비를 내요. 14달러에서 많게는 200달러까지. 또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쓰게 되면 유료, 무료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판매를 시작할 때부터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셀링 리밋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이 리밋 정책이 없다가 최근에는 신규 아이디들은 한 달에 10개 그리고 500달러 그 볼륨 안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리스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0달러짜리를 5개 올리면 아직 10개 중에 5개가 남았죠. 근데 그 가격에 500달러를 차버리면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품이 많아도 이 셀링 리밋 때문에 시장 진출이 좀 어려워졌죠. 이베이 정책의 의미는, 리밋 정책의 의미는 잘 팔 수 있는 물건을 팔고 그 다음 바이어들한테 받는 피드백, 구매 후기를 통해서 그 다음 달에 더 늘려줄게. 차츰차츰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셀링 리밋이 없을 때는 뭐 감각 있게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6개월이면 정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한 1년 정도까지 롱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로, 지적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직접 쓴 광고 문구,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판매 권한이 없는데 판매하는 경우. 그래서 뭐 내가 샀다가 환불하기도 어렵고 뭐 다시 팔려고 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뭐 유명 브랜드나 메이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팔 때는 누군가 시비를 걸겠죠. 누가 걸까요? 예, 경쟁 셀러. 그 라이센스를 어렵게 취득한 셀러들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가품을 팔 경우에는 바이어들이 또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마다 리포트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는 눈들이 많다는 얘기죠.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들에서 다 보고요. 그리고 바이어들이 보고 경쟁 셀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로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 배로에 이제 여러 번 노출이 되면 그 아이디가 아예 영구 정지 당하기도 하고 퇴출 당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국내에서 잘 판매하는 법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광고비를 많이 쓰시면 돼요. 네, 쉽지만 좀 부담되는. 근데 이베이는 광고를 하고 싶어도 광고 플랫폼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출 순위에 대한 알고리즘이 대부분 바이어들로 받은 평가, 그리고 판매 히스토리, 이것들이 굉장히 주력 그 상품으로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파는 셀러가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고객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해외 배송하는데 뭐 직접 와서 픽업하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페덱스, 뭐 DHL, EMS 다 와서 친절하게 원하는 시간에 와서 픽업을 하지만 비싸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제품의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셔츠 한 장을 그 빠른 특송으로 미국에 보내게 되면 3만 원 이상, 회사마다 다른데 5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셀러들이 우체국에 직접 가서 그 2kg 이하일 경우에는 소형 등기를 통해서 발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내 배송을 할 때는 친절하게 택배 아저씨들이 오셔서 픽업을 해 가는데 해외 배송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담당자를 따로 세우든가. 또 이베이 교육과 시간 비용 투자. 이게 서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현상을. 작년에 출간된 이베이 서적, 뭐 2년 전에 출간된 이베이 서적이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베이 정책이 1년마다 매년 크게 또 여러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ebay.co.kr 가시면 자, 직접 이베이 판매를 하실 때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 뭐 정보와 교육과 그 다음에 셀러 스탠다드 3.0 이게 가장 최근에 바뀐 이제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노출에 도움이 되시고 판매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판매하실 때는 이거를 다 고려하셔서 이제 직접 하시든지 담당자를 이제 시켜서 하시든지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기 전에 간단하게 GEP를 통해서 이베이 시장을 진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간접 시장에 진출하시는 거예요. 우선 ESN 플러스를 통해서 상품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객 CS는 해외 바이어 CS는 대행사에서 GEP 대행사에서 다 해드려요. 그리고 판매도 전문 대행사에서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문 처리도 ESN 플러스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배송도 그 영문샵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수원 영통까지만 보내시면 GEP도 나머지는 핸들링을 해드려요. 정산도 국내 판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판매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GEP를 하겠다 동의를 하신 다음에 판매를 진행하고 싶은 상품을 체크해서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 요청하는 단계가 있는 이유는 해외 시장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관의 문제라든지 제품의 그 가격에 비해서 배송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필터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보 입력을 했는데 나중에 판매 불가입니다 라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청을 해서 그 지원센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다 그 진행을 도와드려요. 자, 요청 확인이 되셨으면 그때 상품 정보 입력을 하시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베이 마켓에 맞게, 이베이 정책에 맞게 상품 페이지를 재가공을 해요. 국내랑은 좀 환경이 다릅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고객들이 문의가 오면 CS 처리를 하고 간단한 문의는 지원센터에서 하고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이 오면 그 ESM 플러스 메시지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지원센터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G마켓 코드와 GEP 코드가 별도로 생성이 되는데 그 GEP 코드에서 직접 결제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결제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국내 택배를 통해서 물류센터나 또는 지원센터에 보내주시면 나머지 해외 배송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 기준은 국내 해외 배송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도 일반 배송은 일주일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이태리 어느 도시는 차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리어커를 끌고 배달해야 되는 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 걸리는 국가도 있고 2달 가까이 걸리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받을 때는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물류센터까지 오배송이나 제품의 하자가 없으면 정산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